바람 많은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오로지 진실과 정직, 근면 그리고 믿음으로 80년을 살아온 이민희 회장. 80을 맞이하는 백발의 노인이지만은 한때 혈기왕성했던 젊었던 학창시절, 그는 주먹의 보수로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었던 철권의 사나이였다. 그러나 독립운동가의 집안이며 뿌리 있는 집안에서 자란 그는 온정 있고 남을 도울 줄 아는 의리의 사나이기도 했다. 그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과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일이다. 세계의 무대에 선 한국인 이민희 회장. 1956년 미국으로 이주해 반세기에 걸쳐 미주 한인사회 단체 활동과 체육계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민희 회장은 조국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그의 한인사회에 대한 공로로 각종 명예스러운 훈장을 받았다. 1972년 8월 15일 국민훈장 동백장, 1989년 4월 11일 제육훈장 거상장, 2010년 10월 5일 국민훈장 무궁화장, 그리고 2012년 5월 16일 5.16 민족상을 수여받는 영광을 누렸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가 걸어온 험난하고 힘겨웠던 80년 동안의 활동을 동영상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팔순을 맞이한 돌풍의 사나이. 아직도 그는 미주 동포사회의 발전과 후원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혈기방성했던 학창시절, 한때 그는 주먹과 배짱으로 중학생 시절에 대학가의 어깨들까지 제압했던 돌풍의 사나이였다. 하지만 그의 길은 독립투사의 혼이 깃들어 있다. 그의 선친은 목사여 독립운동가인 이규갑 옹이었다. 또한 그는 3.1운동의 독립투사 33명 중에 한 사람인 이갑성 옹의 사위이다. 그는 운동으로 연마한 체력에 공수도, 현재 태권도까지 겹쳤으니 그의 싸움 실력은 천하무적이었다. 학창계를 휩쓸었던 그의 격투 실력은 신사적인 대기력이기도 했다. 그는 흉기를 사용한다든가 비겁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 학창 시절에는 그야말로 저는 만능 체육인으로서 태권도, 기거체조, 축구, 송구, 럭비 등 스포츠맨으로서 그 강인함을 과시하였고, 또한 타교 학생들이 우리 학교 아이들을 건드렸다가 하면은 그 학교를 찾아가서 그 학교에 소위 제일 힘센 사람을 불러내 가지고 혼돈내는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 참 대학가에서 참 이름이 났습니다. 이민희 회장은 1933년 독수이 씨 이규갑과 김헬라 씨의 세 번째 아들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는 일본어로 교육을 받으며 일제의 억압 속에서 살았다. 당시 의정부 교회 담임 목사였던 선친 이규갑 목사는 일본 경찰의 요시차 인물로 미행을 당하고 있었다가 한때 일본 경찰은 외석가에 불려가 취조를 당하는 억울한 곤욕도 치렀다.
해방 이후 이민희 회장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다녔던 배재중학에 입학했다. 그때부터 그는 태평로에 있었던 연무관에 다니며 공수도, 현재 태권도를 배웠다. 기계체조로 몸이 단련된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태권도 실력이 뛰어났다. 하늘을 찌르듯 혈기왕성했던 그의 영웅심은 학창기를 휘어잡는 도사가 되었다.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한때 한국 사회는 주먹기의 싸움패들로 전국이 어수선했다. 독립투사 김자준 장군의 아들 김도환을 수축으로 한 이남 출신과 월남한 시라손이 이성순을 비롯한 이북 출신 어케들이 있는가 하면은 동대문 시장을 장악했던 이정재 등 각기 다른 파들의 어케들이 패권을 잡고 있었다. 당시 대학가를 주름잡았던 이민희 씨는 왜 이 어케 사회에 동조하지 않았는가? 자유당 시대 때 소위 이북파, 남한파들이 있었는데 소위 시라선이 그 이성순 형님을 비롯한 화랭이 형님, 정팔이 형님, 또 남쪽에서는 김도환 형님, 이정재 형님, 신마적 엄덕 형님들, 그분들이 저를 참 남북을 통해서 상당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느 소속에 가입한 일도 없고 소위 제 자신이 독불 장군으로서 항상 저 혼자서 모든 일을 소신껏 옳다고 그러면은 해결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그 선배님들께서 저를 상당히 좋아했고 저를 많이 아껴주었습니다. 예. 그런 이민희 회장이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는 소식은 많은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1956년 당시 이 회장의 애인인 이봉희 씨는 미국의 북가주 산호세 대학에서 유학 중이었다. 이봉희 씨는 이 회장에게 간곡간청으로 미국 유학을 권했다. 이에 미국에 들어온 이 회장은 1956년 12월 22일 이봉희 씨와 샌프란시스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이 회장은 고학을 하면서 학비 조달을 위해 통조림 공장에서 힘겨운 생활도 했다. 이같이 이 회장의 인생 행로를 바꾸어 놓은 이봉희 씨는 바로 3.1운동 33인 중에 한 사람인 독립유공자 이갑성 옹의 막내딸이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이 회장은 한동안 모데스도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 그 후 이 회장은 산호세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행정학을 마친 그는 1959년 11월에 일단 귀국했다가 1969년에 두 번째로 도미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이민 생활에 뿌리를 내렸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파크 스트리트에 태권도 도장을 열었다. 화랑체육관이라는 명칭으로 장남 사이먼과 차남 이령을 데리고 직접 도장에 실내 손질을 하며 태극기를 걸고 도장 문을 열었다. 합기도 6단의 최무량 사범도 합세해서 가르쳤다.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민희 씨의 도장은 태권도, 유도, 합기도 등 막강한 호신술 실력을 자랑하는 회원 200명의 화랑체육관으로 발전했다. 화랑체육관은 1965년도에 개관해서 4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미 서부 지역에서는 제일 오래된 태권도 도장이 되었다. 이민희 회장이 본격적으로 한인단체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된 것은 1971년 11월이다.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제7대 회장으로 당선한 것이다. 그 당시에 한인의
분쟁이 있음으로 해서 한인의 임원들이 다 총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후배들이나 동지들이 이번 기회에 한인 사회를 위해서 일을 좀 했으면 어떠냐 해가지고서 출마하게 된 동기가 돼가지고 오늘까지 한인 동포 사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오고 있습니다. 팍팍한 이민 생활 속에서도 이민희 회장은 동포들 간의 친목과 화합 등 동포사회 발전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했다. 한편 그는 그해 10월 10일 아들 일영을 포함한 태권도 선수단 26명을 인솔하고 서울 운동장에서 개막된 전국체육대전에 참가했다. 72년도에 그 전국체전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그 당시에 그 체육회가 양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택수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우리 재미 동포들이 전국체전에 참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72년도에 재미 지부가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야 처녀 출전으로 소녀 단장을 모시고 처음으로서 전국체전에 서울운동장에서 개최할 때 참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리의 사나이 이민희 회장은 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무슨 일이든 옳다고 생각되는 일은 솔선수범해서 앞장서 나갔다. 이 회장의 손친인 이규갑 목사는 상해 임시정부 창립 8기인을 지낸 독립운동가였다. 해방 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 재무부장으로 활약했고 이후 국회의원도 지낸 인물로 1970년 작고 당시 장례가 사배정으로 처리되기도 했다. 또 장인인 이갑성공은 기미 독립선언 33인 가운데 한 분이다. 이 회장은 이순신 장군의 집안의 후손으로 선친과 집안이 독립투사였다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결코 물질적인 집착과 개인의 이익을 고집하지 말라는 집안의 교훈대로 떳떳이 살아왔다고 말한다. 샌프란시스코 교회의 공동묘지 한 모퉁이에 풍상에 씻겨 그를 겨우 알아볼 정도의 작은 묘지가 있다. 그 비석에는 1876년 출생 1930년 별세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애국지사 장윤환 의사의 묘였다. 그 당시 우리 한인 동포 어느 누구 하나 장윤환 의사 묘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단 한 사람 이민희 회장이 장윤환 의사의 묘를 한국의 국립묘지로 이장해 주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청원했다. 장인환 의사 묘소를 애국지사를 모시고 매년 현충의 날 참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양중 할아버지께서 내가 죽으면 이 형님 묘소를 지킬 사람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양 할아버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본국을 찾아가서 원어초에 가서 과거 우리 애국지사들이 그 정신을 우리 후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건의를 하였던 바 원어초에서는 그 당시에 해외에 나가 있는 그 애국지사들의 그 봉안을 예산이 없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구 경호실장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가 참 불평을 했지요. 과거 우리 조상들이 정말 조국을 위해서 그 정신을 우리 후손들에게 심어줘야 되는데 남의 나라에 외로이 묻혀있다는 것은 옳지 않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박정기 실장이 그 다음날 나더러 청와대에 들어와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박정규 실장으로 인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참 장인환 의사를 본국 애국지사 묘소에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장인환 의사는 전명훈 의사와 함께 1908년 3월 21일 당시 고종의 외교 고문이었던 미국인 더함 스티븐슨이 귀국하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친일 발언을 했다. 이에 장인환과 전명훈 두 의사는 격분한 나머지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해 최초로 해외 독립운동에 횃불을 올린 애국 열사들이다. 다음은 이민희 회장과 대학 동창이었던 김봉구 씨의 표고담을 들어보기로 한다. 김봉구 씨는 1956년 5월 12일 한국에서 최초로 개국한 TV방송국 HLKC TV방송국에서 아나운서 제1호로 활약한 바 있다. 네, 이 회장은 한마디로 해서 돌풍의 사나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돌풍을 일으키고 돌풍을 잠재우는 데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학생 시절에는 싸움깨나 했죠. 하지만 싸움을 해도 신사적이고 멋있게 했답니다. 약자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고요. 1976년 이민희 회장은 8년 많은 샌프란시스코 한인 회장을 마치고 그해 2월에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했다. 로스앤젤레스 윌쇼어와 페어팩스 근처에 한미 체육관이 있다. 정준 사범이 운영하는 이 체육관에 원형 필립이 같이 운동을 하며 문화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곳에 미국인 무술 영화 인기배우 척 노리스도 보인다. 이 회장은 부인과의 사이에 이령 사이먼과 원형 필립 이남을 두었는데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두 아들은 모두 헐리우드에서 액션 스타로 이름을 떨치고 있고 장남 유령 씨는 태권도 무술 영화 The Best of the Best와 Universal Soldier에 출연했고 차남 원영 씨는 The Best of the Best 1편에서 4편까지 주연을 맡았다. Dehan opens up quickly with a right to Tommy Lee's head. Tommy Lee now on the attack. The veteran Dehan countering. 사이먼 리는 미 영화계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영화배우들에게 주어진 스크린 액터스 길드, 미 영화배우 협회상을 여러 번 받았다. 1979년 10월 29일 고국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어수선할 당시 이민희 씨는 LA 한인회장에 무투표 당선됐다. 2년 임기의 LA 한인회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에 대한 칭찬보다는 비난과 한편으로는 중상모략으로 궁지에 몰렸던 일도 많았다. 1987년 11월 서울 올림픽 대회로 인해심은 17,000그루의 올림픽 대회 기념 묘목 사업은 우리 한인 이민사와 함께 영원히 남는 상징이다. 1988년 역사적인 서울 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이민희 회장은 올림픽 대회 한국 선수단 후원 사업에 온 정성을 다했다. 미주 동포사회는 물론 브라질과 중국의 북경과 길림성 그리고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의 동포사회와 함께 폭넓은 올림픽 후원 사업과 홍보를 펼쳤다. 지난 2002년 한인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었던 이 회장의 자서전 돌풍의 사나이 이민희 외기에서 부인 이봉희 여사는 숱한 풍파와 역경을 겪어야 했던 이 회장과의 지난 57년 동안의 결혼 생활은 살얼음판을 걷듯 지나온 삶이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이민희 회장은 지난 2006년 미 전국의 한인 원로 50여 명과 함께 설립한 동포후원재단을 명실상부한 한인 사회의 버팀목 단체로 설 수 있도록 토대를 다져놓은 것을 자신의 마지막 역할로 자임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말 이 회장이
한인 사회를 조용히 후원하는 단체를 만들어 마지막으로 봉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LA는 물론 하와이, 알래스카, 시카고, 마이애미, 뉴욕 등 미 전국 각지에서 재단에 동참해 함께 봉사하고 싶다는 원로 인사들이 줄을 이었으며 바로 이 힘이 후원재단의 밑바탕이 됐다는 후문이다. 1981년 3월 25일 이민희 회장의 장인 연당 이갑성 옹이 별세했다. 연당 이갑성 옹은 1889년 10월 23일 대구에서 출생했으며 경신중학을 졸업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직할 당시 3.1운동의 가담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으로 독립선언문에 서명하고 활약하다가 일본 고등계 경찰에 체포돼 2년 6개월 동안의 옥고를 치루었다. 1931년 상일어 망명 독립운동을 하다가 귀국 후 흥역불합후 사건으로 다시 투옥돼 7개월 동안의 옥고를 치루었다. 1945년 해방 후 과도 입법의원, 자유당 최고의원, 공화당 창당 발기위원을 지내면서 독립유공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갑성 옹의 유해는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제1유공자 묘역에 안장됐다. 이번 이민희 회장의 비디오 영상 회고록 제작은 5년 전부터 계획된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 회장 자신이 사양해왔다. 올해 팔순을 맞이하면서 주위 지인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응하게 된 것이다. 지난 80평생을 오로지 나보다 남을 먼저라는 가훈을 인생으로 삼아온 이민희 회장. 부친과 장인을 모두 독립투사로 둔 이민희 회장에게 애국심은 그의 일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혼이다. 성웅 이순신 장군을 조상으로 둔 그에게는 이순신처럼 사는 것이 목표였다.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한결같이 한인 사회에 봉사해서 이민희 회장은 조국을 생각하고 미주 한인 사회 발전을 꿈꾸었다. 이제 그는 마지막 봉사로 뒤에서 역할을 기쁘게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민희 회장 양가의 모친들이다. 혁명가의 아내들로 경제적으로 물론 어려웠지만은 남편들이 감옥에 갔을 때마다 마음 졸이고 살며 각고의 생활 속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했던 그 어려웠던 시절. 그러나 그들은 조국을 위해 투쟁하는 혁명가의 아내로서 묵묵히 열심히 살아왔다. 이제 미주에 미주 한인의 날이 제정될 만큼 한인 사회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은 이 회장은 동포 2세대, 3세대로 갈수록 조국에 대한 사랑이 열버지는 것만 같아 마음이 놓이지 않고 있다. 이민희 회장은 미주 한인 사회에서 수많은 단체들을 이끌어와 누구보다도 화려한 경력을 지닌 주인공이다. 그러나 조국과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한 의리의 사나이로 기억해주기 바라고 있다.